예,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말고사 특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초급 한문은 원래 기말이 오프라인으로 35문제 객관식으로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을 주관식 이제 과제 형식으로 제가 부과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과제는 어떤 내용이라는 건 아마 부과 받으셨을 거예요. 모두 24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제가 이거 한 40문제를 부과했었는데 약간 착오가 생겨서 24문제만 지금 그 기말 과제 형식으로 공지가 되었어요. 원래는 40문제가 공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추가로 공지하려고 했더니 기간이 좀 너무 지나서 추가로 과제를 더 부과하기는 좀 어렵다는 학교 측의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아주 불행 중 다행일 줄 모르고요. 저는 이제 다행 중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4문제로 지금 70점을 부과하고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제로서는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그 70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 과제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꼭 결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제가 적으면 채점이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점수는 짜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등에 기뻐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제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대신 과제를 작성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해석도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그 24문제를 대충 좀 문법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하시고요. 단,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갖고 정리만 해서는 점수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강의를 반드시 15강을, 그러니까 15강이 아니죠. 4강부터죠. 문형 1부터예요. 그래서 문형 1부터 15강까지, 4강부터 15강까지를 강의를 충실히 듣고요.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또 다른 교재를 참고할 수 있으면 교재를 참고해서 작성하셔야 점수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요. 풍성하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대충 그냥 문법을 간단하게 적을 경우에는 점수가 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학기 이런 상황은 난감합니다. 제가 방송대학에 30년 있었지만 이런 주관식으로 시험 보기엔 처음이에요. 그래서 채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실까요? 1번 뭐죠? 미유인이 유기친자야, 미유의 후기군자야 그랬습니다. 딱 보고 벌써 해석이 되는 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미유에 줄 쳤는데요. 미유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해석은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렸었죠. 이 미라는 부정사는 유하고 결합될 경우에 미유라는 하나의 수거처럼 쓰인다 그랬었어요. 미유.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직 뭐뭐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유는 특징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 미유는 무조건 문장 끝을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랬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내용을 과제에 적지 않으면 무조건 점수는 깎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질면서, 접속사죠? 어질면서 자기 어버이를 버린 사람. 유라는 것은 돌아보지 않다는 뜻이죠.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 미유가 거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어질면서 자기 어버이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없으며 또 미유 또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식해주게 되겠죠. 그렇죠? 예,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떻게 돼요? 의로우면서. 여러분 이거 미유가 의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우면서 자기 임금을 후라는 것은 동사죠. 소홀히 하다. 하찮게 여기다. 자기 임금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긴 사람도 아직 없었다. 미유는 전체 다 걸리는 거예요. 의로우면서 자기 임금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유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 그죠? 제가 좀 하긴 했었죠. 예. 설명 좀 해놨어요. 미유는 보통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유를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두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가볼까요?
지성이 부동자 미지유야. 지성이 부동자 미지유야. 요 미지. 제가 수거처럼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미유를 동그라미 치듯이 이 미지도 그냥 동그라미 쳐서 수거처럼 외워두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지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고도 부동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부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미지유예요. 예. 그런 경우를 이 지는 앞을 봤죠. 미지 그런 경우는 아직껏 잊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미지 아직 잊지 않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미라는 부정사. 다음에 수로죠. 목적어죠. 목적지 이렇게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앞으로 도치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원래 미유지어야 되는데요. 한문에서 고대에 이게 전국시대 많이 쓰던 언어 표현적인 수법이에요. 이런 부정사가 있는 문장에 미라는 부정사가 있는 문장에 수로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면 미유지하지 않고 미지유해요. 그래서 미지를 수거처럼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정성을 다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아직 나는 그런 경우를 아직 미주에 아직은 그런 적이 없었다. 아직 잊지 않았다. 아직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직 잊지 않았다. 아직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미유지한데 미지유어에서 지가 앞으로 도치게 되는 경우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던 용법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예, 3번 같이 보시죠. 필, 부득, 이거, 어사, 삼자, 하선 그랬습니다. 필, 부득, 이거 그랬습니다. 반드시 부득이에서 부득이란 말 아시죠? 어찌할 수 없어서 제거하다, 없애다 뜻이죠. 없애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어디에 대해서 이 하선, 요 하선 중요하다 그랬었죠. 뭐였죠? 수로 다음에 목적어가 의문사면 목적 의문사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건 뭐예요? 원래는 선하였어요. 하가 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그래서 해석이 무엇이 먼저다 이렇게 하를 주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하는 목적어가 돼요. 하는 목적어. 도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뜻이죠. 반드시 부득이해서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하는 목적어입니다.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목적어로 쓰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를 앞으로 도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고 일세지웅냐 이 그만제제 그렇습니다. 고 일세지웅냐 이 그만제제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그 정말로 일세 한 세기의 영웅이다. 여기서 한 세기의 영웅은 누구예요? 바로 조조를 가르치죠. 조조. 진실로 한 세대의 영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안제 안자 이 안이 의문사로서 목적어가 되면 장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디에? 그리고 또 이건 뭐라 그랬죠? 수로 다음에 목적어였는데 아까 똑같아요. 목적어가 의문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된 거예요. 원래 제안이 아니라 안이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위에하고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안이 아니라 안제. 그래서 안이라는 의문사가 수로 앞으로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안이 이렇게 의문사로서 목적어가 쓰면 장소를 나타낸다 그랬어. 어디에? 이런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우리말로 어디에?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수유, 대지, 조수, 기능, 동락제 그랬습니다. 수유, 대지, 조수, 기능, 동락제. 비록 누각과 연목과 갖가지 진귀한 새나 짐승이 있다 한들 왕이 양여왕이죠. 양여왕이 이렇게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자기
안에 장원 안에 이런 화려한 물건과 온갖 진귀한 짐승들을 가지고 호사스러움을 누린들 기능 동락제 기는 어찌 능히 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쟤는 반어형 구마럭이라 그랬어요. 반어형 구마럭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반어형 구마럭이사 앞에 기나 안과 같은 의문사, 의문부사죠. 의문부사가 같이 연용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반어형의 어감을 확실히 강화시킨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찌 능히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느냐. 결코 능히 홀로 즐길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호사스러움과 사치는 여민동락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용법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물론 이 제 말고 호나 야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기였죠? 기 대신 안이나 하도 동일한 어떤 반어형을 강조하는 의문부사로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6번 가볼까요? 견종자, 회벽, 간행, 선귀. 유명한 말이죠. 완벽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나온 고사성어예요. 견종자, 종자는 하인이에요. 원래 견은 파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견은 파견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역동사의 뜻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사역동사. 그래서 하인으로 하여금 뭐 여기서 하인을 파견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하인으로 하여금 회벽이에요. 구슬을 숨기고서 회라는 건 가슴에 품다는 거죠. 숨기고서 어떻게 해요? 간행이에요. 뭐 사이간자죠. 사이길로 가다 몰래 가다는 뜻이에요. 간이란 건 몰래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행하는 건 떠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나라로 귀는 여기서 귀는 조나라예요. 먼저 조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견자가 일단 뭐라고 쓰였다고요? 사역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동사. 뭐라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파견하다는 뜻을 하면 해석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인으로 하여금 구슬을 품고서 간행 몰래 떠나서 사이길로 떠나서 먼저 조국 조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까요? 7번 신이 견의 충이 피방 능무원호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신이 견의 이 견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견 원래 동사로 쓰면 보다예요. 그런데 이 견이 피동사로 쓰인다 그랬었죠. 이 견이 다음에 뭐가 나오면 수로가 나오면 원래 그 견이 수로 동사로 쓰면 무엇을 보다예요. 그런데 견 앞에 또 수로가 나오면 이때 견은 대개 보다가 아니라 무엇을 당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견이 무엇을 당하다. 그래서 신은 신의를 다했으나 견의예요. 여기서 견의를 의심을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심을 받다, 의심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견을 보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의심을 당하고 또 충성을 다했으나 방은 비방하다. 피는 견하고 같은 뜻이에요. 피동사예요. 비방을 당한다면 능무원이에요.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이 돼요. 그렇죠? 이때 견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견이 이 경우 보다가 아니라 뒤에 수로와 연용되면 앞에 있는 견은 피동사가 되어서 무엇을 당하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뜻을 낳게 된다는 뜻이에요. 8번 다다익선 하위 위하금 여러분 아시죠? 다다익선 고사성어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인데 어찌 하위에서 끊어야 돼요. 하위가 의문사예요. 그렇죠? 어찌하여 어째서 그런 뜻이에요. 하위를 하나의 의문사로 봐야 됩니다. 어째서 위하금이에요. 위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위는 피동사가 돼요. 무엇을 당하다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금은 사로잡다. 원래 금은 금수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를 쓰면 사로잡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에 위가 있으니까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해서 나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냐 사로잡힘을 당하다는 뜻이 돼요. 이때 위는. 그래서 하위 위가 두 개 있다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위에서 끊어야 돼요. 하위가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래서 하위가 어찌하여 어째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나에게 잡히게 되었느냐. 이때 위는 금 잡힘을 당하다는 뜻으로 피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까요? 9번이에요. 왕여 지차 즉 무망민지다어 인국이라 그랬습니다. 왕여 지차 왕께서 만약에 가정사라 그랬었죠. 가정접속사요. 이때 여자 주의사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정사가 쓰이면 꼭 뒤에 뭐가 홍한다 그랬어요? 즉이 홍한다 그랬습니다. 즉. 그럼 즉 다음에는 가정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왕께서 만약에 이 점을 아신다면 망은 기대, 이때 무는 금지의 뜻이 있어요. 기대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뭘 바라지 마라는 거였죠? 망이 수로가 되고요. 망의 목적은 민지다어 인국 전체가 돼요. 목적어가. 그렇죠? 뭘 바라지 마라는 거예요? 민지다어 인국이에요. 뭘 바라지 마라는 거야? 백성들이 이때 지금 주격조사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이때는 뭐뭐보다 이웃노라보다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만약 이 점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문법상은 뭐예요? 여자를 설명하라 그랬었죠. 뭐였죠? 이처럼 앞에 가정사 여나 약이 나오면요. 뒤에 즉이라는 접속사가 호응하게 돼요. 그럼 즉 다음에는 가정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법, 우리 한문의 가장 대표적인 가정법 용법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0번 가볼까요? 인지, 주공, 미지진야, 이황어왕호 그랬습니다. 어짐과 지혜는 주공 아시죠? 주느라 무왕의 동생이에요. 중국의 고대 유가 사상을 확립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어짐과 지혜는 주공도 미지, 이것도 미지 나오네요. 제가 아까 1번인가 2번이던가요? 났던 거죠. 미지진예예요. 똑같은 용법이에요. 원래는 이것도 뭐예요? 똑같이 지가 뒤에가요. 원래는 미진지예요. 미진지인데 앞으로 도치가 되는 거예요. 어짐과 지혜는 주공도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실천하지 못했다. 이 지는 다 실천하다는 뜻이에요. 어짐과 지혜는 워낙 큰 이 덕목이라 주공 자체도 성인이라는 주공도 그것을 다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황 하물며 그렇죠? 예. 왕에게 있어서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억양형이라 그런다 그랬었죠? 억양형. 억양형이 뭘 억양이랬어? 높낮이가 있다 그랬었죠? 앞에 정도가 높은 게 나오고 뒤에 정도가 낮은 게 나오거나 정도가 낮은 게 나오거나 뒤에 정도가 높은 게 나오고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공이 정도가 더 높죠. 그리고 여기서 왕은 정도가 낮잖아요. 그죠? 일개 제우니까. 여기서는 정도가 높은 게 뒤에 나왔어요. 어짐과 지혜는 주공도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황이 뭐라고요? 하물며 억양형을 유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황, 이황, 황어 등이 나와서 부사를 써서 이게 부사가 돼요. 억양형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꼭 뒤에 뭘 쓴다 그랬죠? 어기사 호가 홍한다 그랬었어요. 호가 같이 홍한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11번 가볼까요? 효자지지 막대호 존친 존친지지 막대호 이천하양 그랬습니다. 이거 붙여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네요. 효자지지, 효자의 지극함. 효자로서 효자 중에서도 최고의 지극함이에요. 최고의 지극함은 막대호 존친이에요.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뭐뭐보다 호는 비교형이라고 했었죠. 뭐뭐보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면 막이라는 부정서가 같이 연영이 되면 뭘 한다 그랬었죠? 최상급을 유도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효자의 지극함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막대, 더 큰 것이 없다. 가장 큰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최상급을 유도하게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존친지지에 어버이를 또 높이는 데 있어서의 지극함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버이를 높이는 데 있어서의 지극함은 또 뭐예요? 막대호, 막호용부 또 나오죠. 뭐뭐보다 이 천하야. 천하로서 공양하는 거예요. 바로 순임금을 얘기해요. 천자가 되어서 이 천하를 가지고 천하의
이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되어서 천하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막 더 큰 것은 없다. 최상급을 유다. 그렇죠? 똑같이 막자 뒤에 호자 비교연계에서 호가 나와서 최상급을 유도하는 용법이에요. 천하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무정대사라고 보통 하기죠. 막과 호응해서요. 하면서 최상급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 이 뜻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12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갈라지죠? 지금 오늘 강의하는데 되게 피곤하네요. 예, 지금 제가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몹시 피곤해요, 지금. 예, 지금 눈도 좀 부어 있고요. 예, 제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기분이 썩 좋지 않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답을 잘 쓰셔야 됩니다. 예,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보세요. 12번. 과인 비능호 선왕지약이야 직호 세속지악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과인 비능호 끊어가요. 선왕지악이야 직호 세속지악이 그랬습니다. 과인은 양형을 가르쳐요. 양인은 비능호예요. 이때 능은 크다는 뜻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큰 힘이 없어요. 큰 뜻이 없어요. 선왕의 음악이에요. 선왕의 음악은 바로 아주 우리 아까 말한 요순시대 주공의 음악이죠. 예. 악을 정리하고 육아에 있어서 악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주공이거든요. 음악으로서 백성을 순화했다 그래요. 백성의 감정과 정서를 과인이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비는 아니 불자의 뜻이에요. 이때 능은 굳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과인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직호 다만 한정부사라 그랬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뿐이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제후면은 원래 이 백성을 교화하고 순화시키는 그런 요순의 음악, 육아 음악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양양은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속의 음악,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나 같아요. 세속의 음악을 단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뿐이다. 이때 이자 나오죠. 한정형 구말하기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직이라는 한정부사가 나오면 끝에 이가 같이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뿐이다. 직하고 이가 같이 호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다만 단지의 뜻을 나타내죠. 직은 이때 다만 직자의 이 경우 한정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문장 끝에 이라는 한정형 구말어기사와 같이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가볼까요? 아 고유지야 불사이 그랬습니다. 아 고유지야 내가 원래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야?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본성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이죠. 내가 원래 마음속에 그런 선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왜 그런 선한 본성이 발휘되지 못해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 불은 설명드렸죠. 주로 자동사에 사용되고 또 아니 불자보다 부정의 어기가 강하다 그랬었어요. 이 한정형 구말어기사이죠. 어기사. 아까 뭐하고 같았어요? 이 앞에 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의는 이하고 같은 거예요. 뭐뭐뿐이다 이 뜻이에요. 아까 앞에 있던 직은요 한정부사라고 해요. 여기서 이의는 한정부사가 아니라 한정형 구말 어기사라고 해요. 내가 본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지만 선한 본성이지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 확충되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뭐뭐뿐이다 한정형 구말 어기사야 돼요. 그렇죠. 아까 지난 시간에 아까 좀 했던 거죠. 야이 나왔었지. 이 등을 써서 문장 전체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어떤 어기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한정형 구말어기사라고 해요. 그렇죠? 14번 볼까요? 좌이대벌 숙여 버린지를 그랬습니다. 숙여 앉아서 정벌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죠? 앉아서 정벌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벌인이에요. 여기서 벌은 상대방이에요. 적이에요. 상대방.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숙.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수견은 선택을 나타내죠. 선택.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벌인지를 보러 보면 적을 먼저 공격하는 유리함과 숙여 어느 것이 더 낫겠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앉아서 정벌당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 중의 유리함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낫겠니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A와 B를 비교해서 어느 편이 더 나으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A 수겨 B 용법이라고 해요. A 수겨 B 용법, A 수겨 B 용법에서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런 뜻이 돼요. 됐죠? 15번 가볼까요? 조지장자, 알묘자야, 비도무익, 이우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장이란 말 아시죠?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을 도와서 장은 잘하다. 이것은 벼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서 자라게 했다는 것은 물을 주거나 무슨 비료를 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손으로 뽑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도와서 손으로 자라게 한 것. 장은 손으로 자라게 하다. 자라게 한 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싹을 알은 뽑으라 했잖아요. 손으로 뽑은 것 때문이다. 손을 뽑아서 그렇게 된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라 싹이 자라지 않는다고 손으로서 그걸 뽑아서 자라게 하게 되면 뭐예요? 비도무이예요. 누가형이라 그랬죠? 담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싹은요 잠깐은 더 자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싹은 말라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단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것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싹은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도는 비단의 뜻이에요. 비도는 비단의 뜻이죠. 비단은 뭐야? 우리 중국의 부단의 뜻이죠. 그래서 단지 뭐뭐뭐뿐만 아니라 누가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부정사 다음에 한정부사가 연형이 되면 누가형이 됩니다. 부정사 다음에 한정부사가 같이 연형이 되면 한문에서는 누가형이 돼요. 누가형이 됩니다. 다음 16권 보실까요? 학자 필유시 학원 즉 서호기 불차이 그랬습니다. 배우는 자가 반드시 유시에 이 순서대로 대학을 먼저 배우고 뭐 이런 순서죠. 이 순서대로 이 방법에 따라서 학원이에요. 학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배우게 되면 학문하게 되면 소는 뭐라 그랬었죠? 출양사라 그랬었죠. 뭐야 거의 아마 그런 뜻이에요. 아마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때 기자도 주의하셔야입니다. 기도 이때 출양의 뜻을 나타내요. 출양 허사예요. 그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는 기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거의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기는 그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아마 소는 거의 기는 아마 정도. 그리고 기는 해석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서호가 기의 뜻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서호기가 하나의 거의 그런 뜻이에요. 거의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죠? 추측을 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출양부사라 그랬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출양부사.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대솔, 솔, 서기, 서기, 혹, 공, 개 이런 뜻이라 그랬었습니다. 한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출양을 뜻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이 솔도 우리가 동사로 쓰면 거느리다, 인솔하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솔이 문두에 쓰이면요. 그냥 출양의 뜻을 나타내요. 거의 그런 뜻이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해석을 그냥 출양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개자도 동사로 쓰면 덮을 개자예요. 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두에 쓰이면 거의 이런 뜻으로 출양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뜻이 완전 달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용자
기무후호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허수아비 인형이죠. 용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병마용이에요. 바로 병마용. 용도 똑같은 그런 용이에요. 예. 여기서 용은 뭐예요? 나무로 깎아서 장례 지낼 때 순장 대신에 예전에는 고대는 사람을 직접 같이 묻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뭐예요? 비슷하게 사람 모양으로 목각을 깎아서 집어넣거든요. 예,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든 사람, 처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덤에 넣은 사람은 이때 중요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었죠? 출양사가. 예, 허사예요. 기가 호하고 같이 호한다 그랬었죠? 예, 이때 기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마 이 후는 후손이에요. 아마 후손이 없어질 거다. 예. 악담 중에도 이런 악담이 없죠. 이건 공자께서 이런 악담을 다 하셨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만큼 이 순장의 풍습 그리고 사람을 매장했던 그런 풍습을 죄악시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공자의 그 어떤 아주 격렬한 어떤 그 비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직접 아니라 이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서 넣은 것 자체도 인륜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마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기는 이때는 해석한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출양의 뜻을 나타내요. 아마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기가 문장의 앞이나 중간에 사용되면 추측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예, 기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문말에 뭐가 호응한다 그랬죠? 여, 호, 야 등이 호응했는데 주로 호가 많이 호응하게 돼요.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양의 뜻을 추측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18번 가죠. 유견우의 과당하자 왕견지왈 우하지. 이거 우하지는 아까도 나왔던 거예요. 유뭐뭐뭐 자용법이라고 했었죠. 뭐뭐 하는 사람 있다는 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를 끌고서 당하예요. 텐마루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궐이죠. 큰 궁전에 궁궐 마루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를 끌고서 왕이 그것을 보고서 왕은 양의 왕이에요. 왕이 그를 보고서 말하기를 우하지예요. 우하지. 송아지가 아니라 우하지네요. 소가 어디로? 기억나세요? 아까 하 대신에 뭘 쓴다 그랬었죠? 안 쓴다 그랬었죠? 예. 안이나 하가요. 이렇게 의문사로서 목적어가 되면요. 장소의 뜻을 나타내요. 하는 어디에 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가 어디로 가냐. 이치가 가다라는 동사예요. 가다. 원래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지하예요. 도치가 된다 그랬었죠. 의문사가 목적어가 되면 의문사가 수로의 목적어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지하가 아니라 하지예요. 소가 어디로? 이때 하는 장소의 뜻을 나타낸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소의 뜻을 나타낸다. 그렇죠? 예. 도치가 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도치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도치형. 기억나시죠?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 수로 다음에 목적어인데 목적어 의문사면 앞으로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이 하나는 도치가 되면 장소의 뜻을 많이 나타내요. 어디에 뜻을 나타낸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뜻을 나타내게 돼요. 19번 가볼까요? 여붕우신이 무종적 후면 가위 성덕군자야 그랬습니다. 여붕우예요. 친구와 더불어 신의를 다하고 이거는 일단 계사죠. 뭐뭐와 여붕우가 계사구조가 돼요. 그래서 신을 수식해주죠. 친구와 더불어 이때 여는 영어로 말하면 위대의 뜻이에요.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 데 있어서 뭐에 신의를 다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종족 후에 무는 위무하다 안무하다 위로하다. 종족은 일가친척이에요. 우리 뭐 그렇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삼촌 조카 이런 종족이에요. 일가친척. 같은 결의부치예요. 이런 종족을 아주 후하게 후는 두텁게 아주 돈독하게 위무하고 위로하고 보살피는 거죠. 우라는 건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필 수 있다면 가히 성덕군자예요. 덕을 이룬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가위는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성덕군자예요. 덕을 이룬 군자.
덕을 갖춘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여자는 뭐로 쓰인다? 개사로서 뭐뭐와 친구와 더불어 신의를 지다하며 뭐뭐와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여는 개사로서 명사와 결합해서 개사 구조를 이루고요. 다음에 이제 수로죠. 동사라는 건 수로를 얘기하죠. 수로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다음 20번이죠. 불가, 장로, 숙로, 이패천상이야 그랬습니다. 불가, 장로, 숙로, 이패천상이에요. 불가는 뭐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여움을 장이랑은 감출장자니까 노여움을 감추고 원망을 묵히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몸속에 노여움과 원망을 꽁게 해서 두고 보자. 내 가만히 놔두나 보자. 욕하면 안 되죠. 노여움을 감추고 또 원망을 묵힘으로써 이때 이는 뭐라 그랬었죠? 제가 접속사를 한다. 이때는 이하고 같다. 그렇죠? 앞에 있는 동사구와 뒤에 있는 동사구를 연결할 때 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상의 하늘이 정해준 윤리예요. 하늘의 상법. 바로 말하면 오상이죠. 오상. 다른 말하면 오륜이에요. 그죠? 오륜.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나오죠? 그 천상 하늘에서 정해주신 그 인간의 5가지의 도덕, 오륜, 오상을 결코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패는 어기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는 뭐라고요? 이때 이는 앞에 동사구와 뒤에 동사구를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염을 감추고 원망을 묵혀서 그래서 천상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 인간의 오륜의 법칙을 결코 어기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불가가 끝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가는 앞에서 나와 있는 부정사지만 뒤에까지 다 걸리는 그런 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부정사 불가는요. 문장 전체를 부정하게 되죠. 하고 이때 이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2개의 동사구와 2개의 동사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뒤에 거 먼저 나왔네. 21번이 뒤에 좀 차트가 바뀌었네요. 앞에 거 먼저 하고 뒤로 가시죠. 다시. 자, 보세요. 21번 같이 보실래요? 단, 가빈이, 무의자생, 즉, 수당사, 구궁지체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단자 주의하시죠. 우리가 현대 중국어에서 단은 딴시, 그래서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문에서의 단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라 한정부사가 돼요. 단지 집이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요 앞에 거를 주어를 한정하게 돼요. 다만 집이 가난해서 무의자생이에요. 자랑은 의지하다. 자생은 의지해서 살아가다. 기대다. 자는 기대다. 의지하다. 기대어서 살아갈 도움을 받거나 기대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면 무의는 뭐라 그랬죠? 뭐뭐 할 방법이 없다. 단지 집이 가난해서 어디에 의뢰해서 어디에 도움받아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면 즉은 뭐예요? 가정사의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그렇죠? 앞에 가정 접속사가 없을 뿐이에요. 한다면 어떻게 해요? 비록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 구궁지체예요. 궁핍함을 구할, 궁핍함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을, 최근 방법이죠. 방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지만 문장을 끊은 거예요. 지금 수는 비록 뭐뭐 하지만 뜻이었죠. 수는 비록 뭐뭐 하다. 비록 마땅히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구궁지책이에요. 궁핍함을 구할 어떤 방법을 비록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 는 뜻인데 여기서 제가 줄친 거는 왜 단은 발이에요. 단이 뭐라 그랬었죠? 한정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한정을. 다만 그리고 뒤에 있는 즉은 그렇죠? 한정은 한정부사의 것이라고요. 즉의 경우는 가정문 뒤에 절에 연결해서 가정에 대한 결과를 표시한다.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음 보세요.
이런 이인 중치 천금 일어상인 통여도할 그랬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해. 그렇죠, 여러분.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 가치가 귀중함이에요. 천금의 가치, 이때 치는 동사예요. 수로로 쓰인 거예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음면 치라고 읽어요. 우리 아까 이게 한정부사로 쓰이거나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쓰이면 정직하다, 다만 그럴 땐 직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처럼 동사로 쓰여서 가치가 있다 할 때는 치라고 읽습니다. 이때 치는 우리 아시죠? 가치 이 치자와 같은 거예요. 그 귀중함이 그 한마디의 말의 소중함이 천금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반대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 고통이 도할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이때 여는 뭐뭐와 같다. 이때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도할이 칼로 베는 것 명사가 되는 목적어가 돼요. 칼로 베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말로서 상처 주는 게 실제로 우리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프고 오래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이 뜻이. 이때 연을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직은 동사로 쓰여서 직이 아니에요. 치죠. 이거 치입니다. 직이라고 쓰면 안 돼요. 가치가 있다. 이때 은 치라고 읽어야 돼요. 연은 동사로 쓰여서 뭐뭐와 같다는 뜻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23번 가볼까요? 보세요. 23번. 차트가 좀 잘못됐네요. 23번 같이 보세요. 자사, 거위, 온포, 무표, 이순이, 구식 그랬습니다. 자사, 거위. 자사는 공자의 손자예요. 자사가 위나라에 살 때 위가 개사구조죠. 보호의 구실합니다. 일단 어는 장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살긴 사는데 어디 살았다고요? 자사가 위나라에 살 때 온포무표. 온포무표는 고사성어예요. 사자성어 외워야 돼요. 아주 가난한 생활을 우리가 온포무표라고 하죠. 온은 묵은솜. 포는 도포예요. 도포포자. 표는 거죽. 묵은솜으로 만든 도포. 묵은솜으로 만들면 보통 어떤 온기가 좀 덜하죠. 새솜보다는. 묵은솜 도포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새솜을 누빌 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묵은솜으로 만든 도포에 거죽이 다 해졌다. 물안간 거죽이 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도 오래 입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순이 구식이에요. 20알에 이때 이순 구식 기억나시죠? 우리가 무슨 구조였죠? 편정 구조에서 이런 명사가 부사어가 될 경우에는 이때 조사 이를 같이 쓴다 그랬었습니다. 이때 이는 조사라 그랬었어요. 조사예요, 조사. 이순이 20알에 9번 식사하다. 그래서 이때 이는 뜻이 없어요. 허사예요. 조사의 기능이에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20알에 9번 식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구식도 가난한 생활로 하는 사자성어로 많이 쓰이죠. 가난한 생활. 어는 뭐예요? 개사구조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하면서 장소를 나타내고요. 이는 조사로 쓰인다 그랬었죠. 편정구조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명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서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입선 마지막 문제 가보시죠. 첩, 조운, 백벽어, 제외, 모운어, 제내 그랬습니다. 첩 부사예요. 번번이 그런 뜻이에요. 번번이. 좀 어려운 한자예요. 번번이. 그때마다 번번이. 아침에는 백벽은 벽돌백장이에요. 백돌백장을 집 밖으로 어디 장소죠? 집제자예요. 집 밖으로 벽돌백장을 옮기고 그때마다 번번이 아침마다 그런 뜻이에요. 집 밖으로 벽돌백장을 옮기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때는 저녁 모자예요. 기억나시죠? 뭐하고 같이 쓰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가차예요. 저녁에 막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저녁이 되면 또 집 안으로
운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백벽이 생략된 거죠. 앞에 있었기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또 집 안으로 벽돌 100장을 또 옮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때 이때 첩이 무슨 뜻이라고요? 첩이 부사로 쓰여서 번번이 매번 그런 뜻이고요. 뒤에 이건 막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무슨 뜻이라고요? 저녁 모자의 뜻이에요. 글자가 비슷해서 갇혀서 쓴 거예요. 저녁만 되면 저녁이 되면 집 안으로 또 벽돌 100장을 옮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가 기말로의 과제로 부여한 것들이에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과제로 제출할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절대 이 강의만 보고 제출하면 점수 많이 안 준다 그랬어요. 반드시 제 강의를 꼭 한 번, 두 번은 강의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 강의에서 한 내용을 종합해서 꼼꼼히 좀 충실하게 내용을 정리해 쓰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기말 과제로 70점 하기에는 과제 양이 좀 적어요. 원래 한 40문제 하려다가 제가 뭐가 미스테이크가 생겨서 지금 24문제만 지금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적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24개를 잘 정리해서 기말 과제로 제시해서 이번 학기에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한문이라는 건요. 이번 학기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 과목을 정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 학생은 아마 제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당장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기에 중급 한문이 있어요. 중급 한문 절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학기는 이렇게 지나면요. 특히 방학 동안에 꼭 제 이 강의를 최소한 2번, 3번은 강의를 시청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꼭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2학기 때 중급 한문이 있고요. 3학년 때 가면 또 고급 한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굉장히 이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기말로 과제로 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방학 동안에도 제 과목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혼자 하시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지역에 뭐 여러분 우리 중문과는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학생회가 있고요. 또 스터디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 학생회나 지역에 스터디에 나가면 여러분 선배들이 다 무료로 이 과목을 잘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말 마치고요. 혹시 여건이 돼서 연락이 되면 선배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하는 스터디에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그 선배들이 이 과목 중국 과목 많이 지도해 줄 거예요. 그거 그냥 제가 이거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 무료로 지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유료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학습 효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강의는 마칠게요.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요. 이번 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 강의를 꼭 2번 강의를 꼭 시청하시고요. 강의를 꼭 본 거를 봤다고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